2019년 9월 25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유서를 써놓고 가출을 합니다. 유서를 발견한 A씨의 남편은 A씨의 친정 가족들에게 부인이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합니다.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들은 50여일이 지나서 11월 14일 파주시에 위치한 가막산 절벽 60m 아래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A씨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되기 전에 경찰은 가족 중 아무나 오셔서 시신을 확인하시되 상반신 부분은 훼손이 많이 돼 있으니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유가족은 이를 따라 A씨의 하반신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 발견 나흘 뒤인 18일 부검이 완료되고 장례 절차를 위해 유가족이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상을 치르기 전에 딸 얼굴만 좀 보자라는 이제 장인의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신에 안치된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신에 머리가 없다. 자, 여러분의 가족이 유서를 써놓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에는 이 글을 볼 때는 이미 나는 이승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가출을 했는데 약 50여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자살일 것이다. 가족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자살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나간 사람이 머리가 없어요. 자, 머리가 없다라는 건 누군가에 의해 머리가 잘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수많은 자살의 어떤 방법 중에 본인의 머리를 본인이 잘라서 자살을 진행을 시키는 경우는 없죠. 자살이 맞을까요? 일단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고요. 경찰에 신고를 받은 지 50여일 만에 찾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막산 절벽 60m 아래면은 수직으로 60m니까 엄청난 절벽이죠. 60m 아래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그런데 머리가 잘렸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다라는 말을 병원에서 들은 가족들은 경찰에게 따집니다. 경찰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씨의 남편에게 머리를 발견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지 않냐. 알려줬다 우리는. 알려줬다고 답변했지만 A씨 남편의 대답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지금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경찰과 A씨의 남편, 즉 사위입니다. A씨의 남편 간에 왔다 갔다 한 내용은 그럼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일 당장 찾아서 머리를 저희 보고 찾아 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씨 남편이 수색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럼 만약에 찾아서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씨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님은 찾을 때까지 안 한다고 하시니까 경찰이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서 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요청만 해달라는 거죠. 경찰이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사장님. 그 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사장님,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그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사장님,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자, 경찰 입장에서는 시신을 찾았다. 그런데 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고요?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시신을 찾았는데 머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A씨의 아버지죠.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A씨의 장인을 얘기하면서 지금 아버님이 얼굴을 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도 지금 기분이 나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머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근데 그걸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지금 경찰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는 안 들었다니까요. 경찰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하고 아침에 나눈 대화는 남편이 얘기합니다.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침에 얘기할 때도 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없었다고요. 이들의 지금 주장이에요. 경찰은 나는 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당신한테 했다. 유가족에게. 남편은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유가족의 요청에 결국 경찰은 다시 현장 수색에 나섭니다. 이튿날 A씨의 사라진 머리를 찾아냅니다, 결국. 그런데 그 머리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150m나 떨어져 있는 아래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A씨의 머리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절벽 60m니까 절벽 60m 아래로 떨어지고 그 떨어진 시신보다 150m를 더 굴러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상처 하나가 없어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미스테리죠. 굴러온 게 맞을까요? 머리가? 정상적으로 굴렀을 때 놓여 있어야 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나갔어요. 유서를 써놓고 나갔고 50일 지나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절벽 60m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이 되었고 시신으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서 머리가 발견이 되었고 그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고 그 머리에는 상처가 없이 깨끗했고 근데 이 머리카락은 또 머리와는 또 떨어져서 한 20m 정도 이탈돼 있는 곳에서 또 머리카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몸이 절벽 60m 아래로 떨어지고 머리가 분리돼서 150m를 이동하고 머리카락은 또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고 또 추가적으로 핸드백이 발견이 되는데 이 핸드백도 그 위에 낙엽이 쌓여 있거나 그런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자, 휴대폰은 이 여성이 사망한 지역과 약 8km 떨어진 곳에서 미리 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몇 시간 전부터. 자살이 맞을까요? 관할지방청인 경기 북부지방청에선 담당 형사가 남편에게 고인의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편과의 소통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는 전달을 했다. 그럼 경찰이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일단 가능성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찰이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아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머리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사건화가 될 것이고 유서를 써놓고 간 것이고 유가족도 당연히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은근슬쩍 표현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면 쉽게 그냥 우리가 힘들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자살로 그냥 종결을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 첫 번째, 남편에게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두 번째는 경찰이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에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기 좀 돌려서 얘기했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이걸 잘 알아먹지를 못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경찰은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일부러 유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자기가 들은 걸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나 그런 거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 네 번째는 남편에게 알렸지만 이 남편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억 자체를 못할 가능성. 어쨌든
뭐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는 있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머리가 없다라는 건 난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럼 머리를 찾기 전에 우리는 장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머리가 있다라는 거를 유족에게 알렸냐 안 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자살을 했다,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 그럼 자살이다 라고 섣부르게 확증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인데, 머리가 없다라는 걸 유족에게 알리고 안 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그냥 뭐 장례식을 치르실 건가요? 그러면 우리 보고 머리를 찾아오란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당장 뭐 저희 보고 머리 찾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못 찾아서 이 머리를 못 찾으면 장례식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 저도 다 해야겠네요?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사장님. 그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자, 아무도 모르니까 찾아야 되는 게 경찰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사장님,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사장님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못 들었다고 하는 거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수사를 해야죠. 머리를 찾아야 되는 게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유가족이 요청을 합니다. 머리 찾아내. 그래서 찾아냅니다. 처음에 시신을 찾는데도 50여일 걸렸는데, 머리가 없다라는 거를 알렸다 안 알렸다 갔다부터 이야기가 뭐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유가족은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머리를 찾아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자살을 하러 나간 사람이 시신이 절벽 아래서 발견된 거는 그렇다 쳐도 어쨌든 부패가 심하게 지금 됐기 때문에 일단 국가수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사인이 나와버렸어요, 사실. 그러면 머리가 자살한다는 사람이 몸과 머리가 두 동각이 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라면 이건 누가 봐도 자살보다는 타살의 흔적이 훨씬 더 높다. 바꿔 얘기해서 유서가 나왔으니까 자살의 흔적으로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자살로 종결을 서둘러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 자살의 증거는 유서입니다. 유서. 그러면 이 여자가 유서를 써놓고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자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자살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머리는 왜 이탈이 됐고 핸드백은 왜 떨어져 나갔고 머리에 머리카락은 왜 없는지, 핸드폰은 8km나 떨어진 곳에서 왜 꺼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수사 아닙니까? 수사? 지금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6년 다 돼갑니다. 지금 6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미제 사건입니다. 지금 수사 중으로 돼 있는 사건이에요. 절벽 아래로 투신 혹은 끈으로 목을 맨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A씨의 사인이 일단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절벽 60m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건 몸을 투신했다, 또는 어딘가에 목을 매서 뭐 사망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일 것인데, 일단 이 방법 원인을, 자살의 원인, 자살의 실행, 어떤 자살의 도구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시신에서는 상처가 하나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 보세요. 60m 아래로 시신이 떨어졌다, 투신했다. 그러면 몸이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몸에 상처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에 목을 매 죽었다면 목을 매는 데 쓰였을 끈을 찾아내야 되는데 끈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발견되었던 A씨의 머리카락은 몸통 발견 지점에서 20m 아래에서 발견됐다. 나뭇잎에 덮이지도 않은 상태였다. 머리카락이.
고인의 핸드백 역시 재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몸통 발견 지점에서 30m 이번엔 위에 있었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몇 가지 내용물들은 유실된 상태였다. 신용카드나 이런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나뭇잎에 덮이지 않은 상태였다. 핸드폰 역시 몸통 발견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감식을 해보니 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발견 현장에서 직선으로 8km 떨어진 곳이었다. 실종 당일 마지막 통화 기록은 오후 1시 10분경에 남편과 통화한 것이 전부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일 오후 8시 30분까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시 과정에는 의사와 경찰관 등 여러 사람들이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와 사진을 비롯한 여러 수단으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또한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원래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이 검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고로 경찰에서 내가 이거를 알리지 않고 머리가 없다라는 걸 알리지 않고 진행할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나는 그냥 유족에게 건성건성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유족이라면 당연히 머리가 없다라면 이거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살이라면 자살의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유서를 썼다라고 해서 자살을 한 것이다. 그러면 자살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사람이 죽었으면 어쨌든 자살 아니면 타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살에 대한 정확한 흔적이 없다라면 타살을 보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도 조사 중인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타살의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자살이 만약에 아니라면 누군가에 의해 어떤 범행을 당했다면 그 범행을 한 사람은 누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고 머리에서 또 머리카락이 왜 분리되고 핸드폰은 8km 앞에서 왜 꺼지고 카락이나 핸드백에는 어떠한 낙엽의 쌓임도 전혀 없었는지 몸에서는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뭐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